네, 107차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민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언론인들 오늘 뵙는 게 좀 새롭게 보입니다. 이제 일상을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 국회 마당이 매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9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보리를 베고 벼를 심는 그야말로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의 농사가 그르칩니다. 대한민국도 마침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시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당선과 취임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결과이며 무엇보다 이는 국민의 승리입니다.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국민은 6개월 동안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대 최다 득표로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반드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3년은 모든 것을 정쟁으로 삼고 분열과 배제를 일삼던 시간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성별로, 세대로, 지역으로 갈라졌고 이념과 감정까지 극단적으로 양극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갈등을 치유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회복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검찰 독재와 헌정 파괴로 대한민국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제는 퇴행을 멈추고 국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5당 대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 위원회에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절규를 담아주십시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함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통치는 있었지만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회담 같은 과거 형식이 아니라 정당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청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경청 투어로 국민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세가 이제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 소통이 곧 국민주권 정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통합과 회복 그리고 경청의 국정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방해하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취임사를 가름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5대 국정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복원, 실용적 시장주의와 규칙 기반 경제질서, 공정균형 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평화 안전 중심의 국익 외교와 안보입니다. 특히 연설문 전반에서 분열과 심판의 언어를 지향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긴 내란으로 지친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열어 비전을 제시하려는 섬세한 배려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통합주의, 시장 친화적 복지국가 담론의 기반에는 국민의 거대한 개혁 열망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불러낸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폭넓은 광장연합위에 단단히 서서 이를 국정개혁 과제들로 풀어낼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과 통합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혁은 낡은 체제를 고치는 과정이며 통합은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잇는 과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개혁을 통한 한 차원 높은 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한 경험을 통절하게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 초기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가장 큰 이 시기야말로 주요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대법관을 정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고심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법관 구성과 판례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사법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검찰개혁도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공소청으로의 전환, 중수청 설치 등 구조적 개편을 위한 작업도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개혁도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국민과 약속한 과제들은 이미 수년간 충분히 숙고된 내용이며 이번 정권 교체로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인된 사안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을 포함해 3건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던 일들입니다. 신속한 특검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입니다. 내세운 시대 정신과 국정 철학을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곧 정권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개혁의 선봉에서 내란 척결을 위한 쇄빙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예인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닿게 될 항구가 국민 모두가 꿈꾸고 기대하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당선 직후 야당 대표들을 만나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협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왜 윤석열에게 협치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까? 고작 0.73% 차이였는데 왜 절반의 국민이 지지한 후보를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검찰을 동원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까? 당선되자마자 야당 대표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협치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9살 많은 김문수 후보에게 반말하던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될 리는 없겠지만 사상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이 인사하러 국회에 갔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뒷짐지고 김혜경 여사가 인사하는데 무시하고 지난 3년간 국민의힘이 가져온 태도를 권성동 의원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협치를 말하니 참 기가 찹니다. 사회에는 싸가지 없는 게 자랑이냐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 보시는 카메라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례를 자랑하지 않기를 충고드립니다. 여야 협치 당연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협조할 것은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정부 여당과 확실하게 협치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그만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기소가 삶의 목적입니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 경우에 기소하는 원칙을 지켜왔다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수사를 본인이 안 해도 되니 업무 부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해왔기에 업무를 분리한다고 세상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해합니까? 사회의 어느 직장인이 2가지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하나로 줄여준다고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합니까? 캥기는 게 많아서 도망가려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죄가 없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잘못을 바로잡는 이 일은 협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인 협치와 함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협치를 위해서 야당인 조국혁신당의 뜻을 잘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재명 정부에 높은 기대를 해봅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R&D 생태계의 복구와 동시에 AI 혁신을 통한 국가 비전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책무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저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로봇을 지배하는가? 로봇의 지배를 받는가 그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2025년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느냐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늦었고 그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선대위에 참여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을 포함한 8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전환연대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AI 3강 도약,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과 그 방향을 완벽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도 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아서 AI 전환까지 한꺼번에 이뤄내야 하는 참으로 난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AI라는 팬시한 단어가 주는 결과물이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초라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AI 제안들이 본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조라는 예산만을 보고 달려들게 만드는 정책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AI 3대 강국을 이루기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세금 100조를 쓰면 1000조 상당의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100조 세금을 쓰고 특정 이익단체만 맘껏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AI 정책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험 만렙 전문가가 정책을 만드는 중심에 서야 하는 것도 사람 문제이고 AI로 인한 혜택을 입는 대상도 결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정권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여 국력을 여러 단계에 올려놓는 그러한 정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가 이 방향성을 과감하고 일관되게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조국혁신당 역시 입법과 정책 현장에서 그 방향에 맞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AI를 국민 모두를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 조국혁신당은 그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07차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